저는 사실은 이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큰일 났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쁠 수는 있는데 정부와 집권 세력이나 대통령이 상황이 어떻게 나쁜지, 왜 나쁜지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의 반이고요. 지금 반이 못 됩니다. 1.4%니까요. 우리나라가 연간 300억 달러씩 흑자 보던 나라가, 무역 흑자 보던 나라가 대통령 집권 첫 해 25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받고요. 작년에 10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가도 이제 경제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드러난 성적이 너무너무 안 좋다.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든 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환경에 있든 간에 어쨌든 성적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거기다가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완전 짓밟고 있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아무리 뚜렷해도 자기 편은 수사를 못하게 해요. 안 하고. 국회에서 특검법을 의결해서 보내도 다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의견을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참석한 어떤 행사에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 막고 입틀 막혀서 끌어내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고 대통령은 정통성 있는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뽑힌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행위 양식은 봉건 시대 왕이나 혹은 독재 정권의 어떤 권력자가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모두 합쳐져서 지금 저기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일일이 세부적으로 무슨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인지를 따지는 걸 넘어서서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났다. 뭔가 확실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는 이 정부 손에 맡겨놨다가는 일 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의 감정이 지금 저는 지배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그럼 감정적인 것이냐? 저는 매우 이성적인 뒷받침이 있는 감정이라고 봐요. 저는 되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대통령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만한 어조로 어저께도 담화를 발표를 하고 52분 동안 혼자서만 말해요. 절대 남한테는 말할 기회를 안 줍니다. 의료개혁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토론 안 할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만 말해야지. 내가 하는 말에 토달고 시비 걸고 이런 거는 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선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안 하는 거죠.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요. 기자들하고 문답도 안 해요. 대통령이 뭐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근데 오늘 김진희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제가 이제 아까 경제 문제라는 거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논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건전재정했다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재정적자 얼마 났습니까? 세수 결손이 60조 원 넘게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균형 재정이지만 실제로 균형 재정이 된 건 아니에요. 감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 지적해 드리고요. OECD 평균하고 비교해도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훨씬 낮았고요. 금년도에 수출이 작년보다 증가세가 있어 보이는 건 작년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해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고 뭐고 간에 3년 전 수준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다.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무엇을 보고 싶냐에 따라서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국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만 돌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지금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이 중요한 소식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그게 언론이잖아요. 신문사, 방송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한국 저널리즘은 다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언론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이권을 따기 위해서 자기들이 유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만 골라서 유포하는 단계라고 봐요. 뭐 제가 65인데 제가 살면서 언론이 한 번도 그러지 않은 때를 본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1987년 6월 달에 군부 독재한테 빼앗긴 언론의 권력을 자기들이 되찾기 위해서 투쟁한 거 본 거 그게 다고요. 이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진면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뉴스를 의심하시라. 그리고 당사자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보시라. 그러니까 중간에서 무엇이 뉴스인지 결정해주는 언론인들의 말을 따라다니지 말고
지금 이 세상에는 정보통신혁명 때문에 자기의 얘기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주 다양하고 서로 다른 얘기들을. 그것들까지 같이 참조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나에게 좋고 이 세상에 좋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하시는 거고 판단 안 서서 투표 포기한다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모든 일은 주권자가 결정하는 거고요. 주권자가 자기 일을 안 하면 잘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제가 믿는 것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쪽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서 기권표를 찍더라도 투표장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